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여야 한 분씩 모시고 한판 토론 진행하고 있죠. 오늘도 함께하셨어요. 먼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오찬을 제안했다. 근데 거절했다 하면서 이게 유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이게 또 사실상 확인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총선이 끝났고 그 이후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고했다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또 거절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민수 대변인부터. 저는 뭐 한결같이 계속 이야기해 오는데요. 유난 갈등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 없다. 네. 뭐 사람들이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위원장이 지금 총선의 그 강을 건너오면서 예. 당연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당연히 같이 협력하고 같이 공존하는 관계인데 예. 이 사이에서 뭐 의견의 다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갈등 프레임에 갇힐 만한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또 믿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만에 하나라도 갈등이 존재한다면 빨리 덮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여기 한동훈 위원장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 관계이거나 뭐 이렇게 맞서서 되는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여기 남은 3년 동안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모으고 또 이제 국민들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라는 두 마차가 또 함께 가야지 시너지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야당에서 바라는 대로 이렇게 심각한 갈등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동학 전 최고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바로 세 가지인데 예. 하나는 일단 내상이 너무 컸을 거예요. 누가요?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이요. 위원장이 왜냐하면 본인 인생에 비추어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졌는데 예. 이번에는 너무나 거대한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게 되겠죠. 예. 내가 이거를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자기 스스로에게 열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이제 문제고 두 번째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90도 폴더 인사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여진이 있었어요. 그 여진이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된 여진이었어요. 그 첫 번째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 90도 폴더 인사 이후에 이거를 접는 걸 그 얘기가 더 이상 여당에서 안 나오기를 대통령은 바랬을 텐데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다시 용산으로 불렀었잖아요. 아하. 그러면서 밥을 먹고 사실상 거기에서 뭐 귀에 피 났을 정도로 저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날도 집으로 가버렸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날도 내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영화 친구의 대사가 떠올라요. 친구? 네. 네가 오라고 하면 내가 가야 되나? 아. 날짜를 금요일 날 전화해서야 월요일 시간대? 개인기. 야, 그 정도 사이는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아니 예, 이게 이 친구 정도까지 사이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정도까지 감정이 틀어진 아, 상태인데 감정의 틀어짐을 상징했다. 네, 여태까지 시키는 걸 다 했는데 그래서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하. 근데 마지막까지 이럴 수 있냐 나한테 어. 이런 거에 대한 사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다. 반론해 주세요, 네. 서 변호사님. 제가 보니까 근데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영화 이야기인데 이건 영화 같은 소설입니다. 한마디로 그건 제가 보기에 그 팩트가 아니고요. 팩트가 제가 아니다. 국회가 작가입니다. 제가 근데 그 앵커님 보고 예, 이번 주에 그 앵커님 보고 식사 한번 합시다 했어요. 예. 근데 앵커님이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다음에 하자면 예. 이게 거절입니까? 아,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인간관계에서 밥 먹자 하는데 누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면 좀 다음에 합시다. 아하. 이거는 연기지 이게 거절 아니잖아요. 너무 이게 과잉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하. 한 위원장 진짜 건강 안 좋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완전히 자기 몸을 불살랐습니다. 완전히 소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휴식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너무 안 좋으니 정중하게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니까 곧 할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 한번 지켜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겁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그 가운데서 말 전달자들이 좀 더 영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아.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분이서 대화 관계를 직접 하셨으면 모르는데 제가 가운데 꼈어요. 예. 근데 이제 앵커께서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제가 변호사님한테 그 전화를 드려서 앵커 나오시려고 하는데 앞만 봐도 목소리가 다 같다. 지금 적절치 않은 시기 같다. 약간 뒤로 미루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오해가 없는 것인데 안 나온다는데 하면 안 먹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저는 이 사람들의 직책들이요. 지금 이 가운데 역할을 하는 분들의 직책도 낮은 직책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그렇죠. 직책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현명하게 이 관계들을 끌어갈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이 갈등이 나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당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갈등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서 이렇게 적절하게 좀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둘이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네, 이 시간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리고 지금 영수회담도 이루어지는 마당에 넘지 못할 사람 사이가 어디 있으며? 그러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갈등이 설령이 있다라고 하면 봉합될 것이고 별 갈등이 아닐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단지 후유증들이 있을 것이다.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국민들을 위해서 뜻을 하나로 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본 회사님은 이거는 사실 손절 수순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왜 같아요. 이렇게 민주당은 이렇게 손절하길 아니, 바라고 왜냐면 이렇게 사이가 나쁘다고 보시는 정말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몸이 예. 불편하고 지금은 추스려야 되니까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만 있었으면 저는 두 분 말씀에 고개 끄덕일 거예요. 예. 근데 무수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그 뒷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만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끝나고. 누구부터 만났냐? 아하. 홍준표 시장 먼저 만났어요. 아하. 홍준표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거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난타했습니다. 뭐 그 부분이 선거 직후부터 예. 사실상 끝내겠다고 한 그 지금까지도 깜도 되지 않는다, 패세자다, 죽은한테 대들다가 이렇게 됐다.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을 많이 썼죠. 예. 4시간 동안 독대하는 동안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인가? 마무리하고. 일단 그 부분이 하나가 예, 있고요. 예. 또 의미심장한 SNS 글을 본인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시점을 위원장이. 보면 대통령실에서 금요일 날 우리 월요일 날 오찬하자라는 제안이 왔다는 건데 그 예. 이후에 쓴 거예요. 아하. 제안을 받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쓴 글이 배신이란 건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배신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누구를 직격한 걸로 읽힙니까? 일단 문헌상이요. 이 문구상 SNS가 네. 좀 화면 나오고 있긴 한데 예. 이건 대통령을 직격한 걸로 보여요. 일단 문맥상.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정치인입니다. 예. 그냥 하수인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예. 검찰의 밑에 두고 쓰던 그런 뭐 조선 제1의 칼잡이 아니에요. 이제 정치인이죠.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무슨 선택이 본인한테 유리할 것인가? 대통령이 불러도 가지 않는 이 모습이라고 본인은 판단을 한 거겠죠. 예, 김민수 대변인.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뭐 뒤통수가 오는 데고 칼을 겨눴다 정도 되려면 이재명의 신복이었던 유동규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여기에서 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 저도 선거를 뛰어봤지만요. 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장 이 조직에서 상위에 있다라고 하면 저를 위해서 뛰어준 수많은 분들 중에서요.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뒤에 만납니다. 왜요? 뒤로 좀 밀어도 욕하지 않을 거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좋은 포인트네요. 네, 이 부분은 대통령이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을 뒤로 밀어도 될 만큼 선회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아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이 있으면 또 한 번 유리한 국면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좀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것도 없고 있어서도 안 안 되고 된다.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단정지어 좀 야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더 유리하고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국민의 심판이 일단 돼버렸고 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내상이 치유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본인이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선을 넘어가고 싶었는데 못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국민의힘이 확장이 되고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서 지금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서 당선자를 더 많이 냈을 텐데 자기는 아마 여러 번 불려가서 그런 지점 본인의 어떤 그 선을 못 넘었던 지점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넘었어야 했을 것이다. 네, 그럼 차기 진로도 이 선을 넘어가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SNS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로 읽혔어요. 아하. 저도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저격글로도 읽었지만 동시에 이건 대통령한테도 지금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건 대통령
대통령이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던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당권 투쟁이 됐든 아니면 혹은 자신의 어떤 정치 일정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 선을 넘어가는 것부터 시작인데 지금 딱 그거를 섣발을 뻗은 것 같아요. 이게 김민수 대변인. 예. 민주당 진짜 이상한 게요. 그래도 최고위원 말고요. 우리 최고위원은 그래도 이성적이세요. 진짜 이상한 게 민주당은 정작 이재명의 성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밟아본 사람도 없어요. 살짝도. 근데 살짝 밟으려고 하면 다 나가 떨어졌어요. 공천 못 받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럼 이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이게 선거의 승리 공식인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요. 네, 근데 왜 계속 한동훈 위원장부터 이거는 선을 넘나들어야 되는 관계로 계속 규정하느냐. 그리고 못 넘어서졌다. 그게 이치에 맞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그어놓은 선, 친명의 선을 누군가는 막 뛰어넘었었어야죠. 근데 민주당은 여전히 그런 사람 한 명 없다. 지금도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러한 것들 다 가려놓고 성 근처도 가는 사람 없다라는 말씀 좀 아니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드리면 예. 지금 그 아주 말씀이 맞으려면 뜨겁네요. 예. 이재명 정부여야 돼요. 이재명 정부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바꿔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정부만 네. 실정을 하고 당은 실정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예. 아유. 아마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는 이겼을지 몰라도 잠재된 것들이 굉장히 누적돼서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협치 국면 맞죠? 네, 예. 아마 우리만 아닌 거 아닌가? 우리 예. 원래 협치인데. 예, CBS 라디오 한판 승부 네, 이렇게 재밌는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진짜 뜻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토론하고 있는데 사실 김경률 전 비대위원 이분이 이제 언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복심이다라고 본인도 표현하고 있는 언론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서 이 부분을 좀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찬을 재연할 때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안 한 부분, 이 부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갑자기 요청했다. 월요일에 밥 먹을 거를 금요일날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갑자기 요청해서 서운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또 이제 이 김경렬 비대위원이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을 해석해줬어요.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하고 김민수 대변인 할게요. 저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제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예. 본인의 그 추측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팩트로 확인된 것만 이야기해야지 한 위원장의 마음속을 본인이 남의 마음을 읽는 걸 뭐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직업이 회계사지 그런 건 아니잖아. 독심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비대위에서 오래 같이 일을 했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동안 한 3번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총선 후에. 그렇지만 이제 한 위원장이 이렇게 섭섭하다 직접 대통령이 안 해서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직접 보거든요. 워딩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본인의 추측으로 아하. 자꾸 이게 그 이간질을 시키는 듯한 이 모습은 좋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 한 위원장 그 SNS 글 있잖아요. 예. 제가 이동학 최고위원이 오늘 두 번째 또 영화 같은 소설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워딩을 적어놨어요. 예. 이동학 위원이 뭐랬냐? 예.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다. 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위원장이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맥락상 그 근데 제가 의미다라고 이걸 해서 예. 외울 정도로 읽어봤거든요. 외워보세요. 방송을 여러 번 하면서 예. 그게 없어요. 그냥 정치인은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된다. 나는 국민을 배신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직언한 거는 용기지 배신이 아니다. 이거는 이게 핵심인데 여기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어디 있습니까 구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저는 어느 구절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 이동학 전 그것을 최고는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얕은 수준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나서 용산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가서 식사를 하고 예. 나와서 실제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동안은 사실 김건희 명품백 문제라든가 최상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식사하고 나와서 완전히 모두가 변화돼요. 그리고 완전 야당 586 정치인들을 향한 공격, 뭐 회계, 부동산 이런 걸 막 조사해가지고 갑자기 그런 걸 공격하기 시작해요. 예. 그게 딱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지점에 대한 이제 해석은 예. 제가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무게감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수 대변인 발언하시겠습니까?
뭐 사람 마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연하야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한동훈 위원장도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길을 또 개척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연하야나 마찬가지예요. 이 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요. 예. 이게 갈라치고 맺히고 해가지고는 저도 못 큽니다. 그리고 갈라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큰 정치까지는 못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관심을 받아서이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한테 오늘 당장에 저녁 먹자고 해도 왜 결례입니까? 제가 앵커님하고 진짜 절친이라 그러면 오늘 저녁 할래? 지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무려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빠르다라고 하면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누구죠? 김경률 예. 비대위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벼웠다라고 봐요. 그 그러니까 해석이. 설령 그러니까 이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말의 무게를 좀 더 무겁게 해라. 왜냐하면 이거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이 없던 갈등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있는 갈등도 봉합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그 무거운 분들께서 이름 굳이 실명 거론 안 해도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느냐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의 지나친 자의 해석도 그만해라. 더하면은 여기에서 막 민주당 지금 복잡한 관계들 막 공격 시간 짧아도 다 할 거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가볍다 본인의 추정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예.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무슨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와중에 그 의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당에서도 대변인이나 뭐 이런 역할을 해보 더 잘 아시겠지만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언론에서 왜 거절했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백수여도 이렇게 무례하게 금요일 날 월요일 약속을 잡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3쿠션으로 또 약속을 잡느냐. 아하. 왜 본인한테 직접 하지 못하느냐. 이게 자가 발전해서 언론에 그것도 김현정 뉴스쇼 나와서 할 수 있는 워딩이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거는 확인, 최소한의 의중의 확인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 일주일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대통령과 친근하게 식사 자리가 마련되는지 아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몸이 다 추슬렸다고 하면서 흔쾌히 대통령실로 갈 것인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니 예, 묻고 김민수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가요. 지금 앞에 있는 두 분한테 지금 전화가 와서요. 목요일 날 밥 한 끼 합시다 하면 무례한 건가요? 똑같은 일자거든요. 오늘 전화해서 오늘 밥 한 끼 합자고 하면 아마 가실 거잖아요. 지금 오늘 시간이 오늘은 목요일 날 가자고 하면 이게 무례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례한 경우도 아니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몰아갈 필요도 없고 이게 이슈화될 필요도 없다 정도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요. 예. 이게 뭐 밥 못 먹을 만한 못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럼 이건 뭐 가대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안건 같아요. 예. 자, 그럼 이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SNS에 글도 올렸고, 좀 거절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SNS 그리고 이후의 거절 과정,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또 오해를 또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갈등이 노정될 수 있을 건지. 아니 대통령은 이제 그 워낙 대인배라서요. 제가 보기에 진짜 몸이 안 좋구나. 그러면 이게 다음에 한번 잡아야지. 이렇게 저는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날짜를 하나만 준 게 아닙니다. 팩트는 세 개 날짜를 준 거예요. 그렇군요. 세 개 날짜 중에 잡을 했습니다. 자꾸 하나만 금요일에서 월요일이 아니에요.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는 제안을 세 개 중에서 편한 날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세 개 중에 편한 날짜인데 그 세 개 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한 주에 세 개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한 주에 세 개니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마 조만간 잡는다니까요. 조만간 한번 지켜보십시오. 잡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건의가 대통령께 이제 그 비대위원들하고 이렇게 오찬도 하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을 혼자서 저녁에 불러서 1대1로 독대도 하면서 한 5시간 정도 만나면 돼. 5시간이 홍준표 4시간 만났으니 한 5시간 정도 꼭 술 없어도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 커피 한 잔 해도 하루 종일 떠들어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로 콜라 하나 놓고 그다음에 한 5시간 정도 독대로 전쟁함을 하시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귀에서 또 피날 일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설을 한 번 더 써보자면 저는 이게 5문단을 썼어요. 세 번째 문단이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이 핵심적인 문단에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요. 이게 이제 사실 배신이 아니라 용기를 이제 이 강조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그렇게 사심 없이 해준다고 하면 당장은 기분 나쁘겠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 사실은 이 대통령한테도 지금 빨리 자세를 바꿔서 예.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김건희 명품백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날리면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미 사실상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을 살 만한 여러 정황들이나 의혹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야 이거는 안 돼라고 딱 해버리니까 그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많은 상황에서 예. 결국에는 이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지금 총선 결과까지 나왔으니까 나는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대통령 당신은 책임지고 지금 무엇을 할래? 이 변화의 기회를 어쩌면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총선 승리하고 나서 약간 흑화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이게 지금 그 대화의 주체가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 아, 네, 그런가요? 홍준표 시장이 발언을 배신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이건 홍준표 대표에게 하는 말이지 아.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할 주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긴 시간 정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뭐 이럴 수 있다. 그리고 병명도 안 나왔잖아요, 아직.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로 드리면요. 예.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유행 포진도 있고요. 대상 포진. 네, 포징도 지금 유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다시 또 재기하고 있고 음흠. 이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옮기기 싫은 병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모든 팩트를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진단하고 예단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피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